네, 진사로입니다. 6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지막으로 41번부터 5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했다라는 이 우표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에서 활동한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국회는 그래서 바로 재헌 국회. 자, 이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헌 국회를 먼저 출범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 2년을 한 거는 급한 법만 만들어라 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법이 뭐 헌법이라든지 농지기억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귀속재산 처리 관련된 법도 있죠. 자, 그걸 보면은 정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것부터.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하였다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맞죠.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도 맞습니다. 이때 선출된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자, 그 다음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장면 내각, 요때 있었던 국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원 국회가 있었던 시기. 그 다음에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요거는 이 당시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그 지역들이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가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대피시킨 메러디스 빅토리호. 가전쟁 중 흥남 철수 당시 배에 실린 군수물자를 내려버리고 14,000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흥남 철수 나왔으니까 이 전쟁이 바로 나올 수 있죠. 6.25 전쟁입니다. 북한이 남침으로부터 시작된 전쟁,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선지만을 읽어보면은 사실 정답은 금방 나와야 돼요. 뭐냐면 5번입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소식. 요거는 이제 전쟁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읽으면 정답은 5번이다라고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한능검 출제 기관인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없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 이유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민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 이건 이제 6.25 전쟁 때 국민방위군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고, 원조물자 배급을 기다리는 시민도 역시 맞아요. 지가증권을 싼 값에 매각하는 지주. 요 지가증권은 귀속재산 처리 관련해 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농지개혁법 관련해 가지고 발행됐던 증권이에요. 나라에서 바로 돈을 이렇게 유상 매입을 지주들의 땅을 유상 매입을 하면서 바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가증권을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나오면서부터 이 지가증권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싼 값에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나중에 귀속재산 처리 관련돼서 이 지가증권을 이용해서 이제 공장 같은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이제 불화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탄생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방공포로. 사실은 요선지가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공포로가 석방된 거는 분명히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은 맞아요. 근데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방공포로라고 했는데, 이때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방공포로를 석방했다라는 그 사실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 문제가 전원 정답 처리가 된 이유라고 합니다. 전원 정답 처리가 됐는데 요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방공포로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요게 이유입니다. 다만 이 한능검을 공부했던 학생이나 뭐 제 입장에서도 이 시기에 방공포로 석방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내막을 모르면 저도 뭐 당연히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역사 문제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4번 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전원 정답 처리로 이렇게 이제 정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5번이 옳지 않은 내용은 맞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제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3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대구 유세가 있는 날이었는데 가정부는 이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2월 28일에도 등교할 것을 지시하였대요. 자, 분노한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나섰고, 이날 시위는 3.15 의거 등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에 대한 유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3.15 의거 나왔지만 이때 3.15에 부정선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 당시에는 대통령, 부통령을 함께 선출하던 시대예요. 근데 대통령은 이승만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시 부통령으로 이제 자유당 여당에서는 이기붕이 나오려고 했어요. 다만요, 이기붕은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나라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연세가 워낙 많아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 부통령이 이제 승계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권이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자유당 측에서는 이제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선출되는 걸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이 가 정부는 바로 이승만 정부구나, 이 사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찾아볼 수 있겠죠. 5번입니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라는, 요거는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강경적인 정책과 유화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을 했어요. 강경적인 정책으로는 삼천교육대나 언론 탄압 같은 게 있고, 보도 지침이죠. 그 다음에 유화적 정책으로는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의 출범, 그 다음에 두발 및 교복, 해외여행, 자율화 등이 있습니다. 자,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였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특히 유신체제 때예요. 이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유신체제가 결국은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삼천교육대 설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 정부 때고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관련자가 탄압받았다. 이것도 역시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 때입니다. 인민혁명당 관련된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그냥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 보통 1차. 이것도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인데 유신 전이고,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도 이제 2차라고 부르는 인혁당 사건. 이게 이제 박정희 유신 체제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갈게요.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 헌법을 쭉 읽다 보시면 사실 이 내용들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69조로 보시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는 거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고 딱 두 번만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이게 세 번으로 바뀐 거는 삼선 개헌입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어,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도 3번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삼성 개헌이라기보다는 4.4 5.18 개헌을 통해서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의 제안을 철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고 나를 볼게요. 앞에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에 의해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기는 6년이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요거는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역시 박정희 정부죠. 그러니까 이 선지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나 삼선 개헌과 유신헌법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요 관련된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아마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요 4번이 정답이에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이제 꽤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북한이 이제 민족 대단결 원칙으로 이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합의된 결과를 놓고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좀 더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헌법이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이 돼요. 다른 것들도 좀 볼게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는 김영삼 정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사이가 아니고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던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박정희 정부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이제 수립되는 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일 국교 정상회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인데요. 다만 이제 가나 사이의 시기는 아니고 가 이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초기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서울 평화시장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시위 도중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면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라고 했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인데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여러 번 나왔네요. 자, 이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른 선지부터 볼게요. 자, 3조 호황이 있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FTA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칠레와의 FTA는 김대중 정부, 그리고 미국과의 FTA는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이거 김영삼 정부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따로 기억해 두셔도 좋겠는데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한평고구마 피해보상운동이 전개된 거.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요 한평고구마 피해보상운동이 아주 간혹 시험에 등장하니까 따로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 중에 가끔 나오는 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제 서울 지역의 빈민들을 경기도 광주 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 거기서 살아. 이러고서 이제 경기 광주 쪽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먹고 살 거는 뭐 그건 뭐 둘째 치고라도 심지어 뭐 집 같은 것도 전혀 뭐 그냥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때 이제 그 이주됐던 그 광주로 갔던 요 주민분들이 이제 시위를 벌인 거죠. 이제 그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46번 갈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불상으로 우리나라 소조불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어 그 가치가 높다. 자, 부석사 무량수전의 소조불상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 사진들을 많이 보고 기억해 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석사 무량수전 소조불상은 5번 선지에 있는 이 사진의 불상입니다. 뭐 얼굴은 풍만한 편이며 두꺼운 입술과 날카로운 코 등에서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사진만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알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요 5번이 부석사 무량수전 소조 불상을 뜻합니다. 고려시대의 불상이다라고 돼 있죠. 다른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번의 경우에는 석굴암 본존 불상이에요. 석굴암 본존 불상.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대상으로 보면 통일신라. 그 다음에 이 2번 선지에 나온 요거는 이제 금동으로 만든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고려시대 불상이에요. 이름까지 기억하실 것까진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이 이름을 외울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남 하사창동 석가열의 좌상인데 이게 이제 철불이에요. 그래서 철조 석가열의 좌상입니다. 이 정도만 쓸게요. 하남 철조 석가열의 좌상. 이제 고려 시대엔 특히 철불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철제 불상 많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요 4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이게 이제 백제의 문화유산 중 하나라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갔을 때는 별도의 공간에 요 반가 사유상만 딱 놔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어둡고 이제 가느다란 조명 하나가 이 반가 사유상만 비추고 있는데, 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 백제 거다. 백제 시대의 문화유산이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7번 갈게요. 두 문제 세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으며 답하시오라고 해서 가를 보니까, 자,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대요. 적을 피해 성에와 있던 한 승려가 살리타이를 쏘아 죽였다. 국가에서 전공을 칭찬하며 상장군을 줬는데 전투할 때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공없이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 라고 굳게 사용하며 받지 않았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이 승려 누군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바로 김윤후. 자, 지금 묘사된 그 장면은 처인성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휘하셨던 승려분이에요. 근데 이제 상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려로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이런지.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충수성 전투도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몽골 침략 시기 고려 때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놔볼게요. 자, 우리 부대가 대군과 연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보장왕이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항복을 청하고, 이에 영국은 보장왕과 왕자 및 대신 등 20만여 명을 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자, 영공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양을 포위하였다라는 데서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왕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구려 멸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 보장왕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이제 평양성이 함락되는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볼게요. 비국에서 아뢰기를 적병이 두 차례나 용골산성을 공격해 왔다. 정봉수는 홀로 고립된 성을 지키면서 충성과 용맹을 떨쳤다. 자,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좀 많이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전쟁을 기억하신다면
용골산성과 정봉수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전쟁은 정묘호란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놔볼게요. 부사 송상현은 외적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성에 들어가 지켰다. 자,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이제 적이 모여들어 생포하려고 하자 발로 걷어차면서 항거하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송상현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동래성 전투예요. 저 송상현 저분이 동래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래성 전투가 언제 있었냐면 임진왜란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오자마자 했던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래성 전투,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전쟁들을 알았으면 47번 문제는 어렵지가 않죠. 자, 시대 순으로 보자면 고구려 멸망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의 이 몽골 침략 시기가 그 다음, 그 다음에 병자호란과 아니 정묘호란과 임진왜란 중에서는 임진왜란 쪽이 더 먼저죠. 그러니까 나가 가장 먼저고 라다, 나가 라다 순서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라전투가 벌어진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라전투가 벌어졌던 지역, 제가 동래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현재는 부산이에요. 이제 부산에 보면 동래라는 지역이 있죠. 예,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부산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내상이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상이나 만상, 송상 같은 이제 조선 후기의 상인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상이 요 내상의 내자가 동래, 예, 그 레예요. 그래서 요 내상이 바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거고 이제 송상 같은 경우는 개경 쪽에서 활동한 상인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업활동 관련된 그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이제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지역 말씀드릴게요.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요거는 익산이에요. 이제 금마저라고 백제시대 때 불렸던 그 익산 지역 맞습니다.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가 봉기하였다. 요거는 이제 평안도 지역이죠. 이제 정주성. 전투가 있었던 데가 정주성이고 이게 이제 평안도예요. 지역 주민 차별로 일어났죠.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이제 개경 지역이죠. 고려시대 때.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이거는 암태도입니다. 1920년대 초에 암태도 소작쟁이. 이게 이제 문제철 지주의 횡포에 맞서서 이제 소작료를 인하해달라고 투쟁을 한 거예요. 이제 요 암태조 쟁의가 성공을 하면서 이때 이제 관철을 했던 게 농민들이 소작료를 사할을 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소작료 사할 투쟁 이게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처음에 읽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과 호원 조치를 규탄하는 국민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종철 학생의 이름, 호원 조치의 규탄, 이걸 통해서 6월 민주항쟁이라는 사실을 바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이 설명 볼게요. 정답도 금방 나오죠. 2번입니다.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 중요하니까 전부 볼게요.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4.19 혁명을 뜻하고요. 이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하야를 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됐다가 헌법이 바뀌고 내각 책임제로 가죠. 물론 그게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박정희 정부로 바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이게 YH 무역 사건에 관련된 영향 중 하나죠. 이러면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자,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 이게 4.19 혁명이죠. 아까 1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50번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나는 오늘 온 결의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고 합니다. 자, 민족자존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자, 남북 간 교육의 문호를 개방하고 교육을 민족 내부 교육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의 밑줄을 그은 건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 정부, 바로 노태우 정부죠. 요걸 가리켜서 이제 북방 외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 외교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죠.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노태우 정부라는 사실을 찾아내는 순간 답은 금방 나와야 돼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즉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의 대표적인 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남북 기본 합의서,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개성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는 김대중 정부예요. 다만 이 개성공단이 착공이 된, 이게 그 운영이 된 거는 그 노무현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맞죠. 2차 남북 정상회담.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정부는 전두환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